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에 강수라는 나무꾼 노인이 살았습니다. 헌데 말만 나무꾼이었지요. 강노인은 나무는 안 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빈둥거렸답니다. 아이고 강수 영감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더니 부인이 죽고 난 뒤로는 허구한 날 방구석에 누워만 있구먼. 허나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 말에도 태연자약했습니다. 냅두시오. 나는 이렇게 세월이나 세다가 가려하오. 정신 좀 차리시오. 옛날엔 항우장사처럼 온 산나무를 혼자 다 하더니 이젠 아주 방구석에서 늙어 죽을 셈이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어쩌겠소. 마을 사람들은 부인이 떠난 후 빈둥거리기만 하는 강노인을 보며 걱정도 하고 흉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강노인은 눈 하나 끔쩍 안 했지요. 강수 영감, 이래선 우리도 더는 밥을 챙겨줄 수 없소. 애구, 알았소이다. 오늘만큼은 꼭 산에 올라 나무라도 해오시오. 그래서 강노인은 마을 사람 성화를 못 이기고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저 왔습니다. 처사나리. 그래, 어서 오게나 강수 영감. 깊은 산속 작은 동굴 속에는 김처사 가족 3사람이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처사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누명을 쓰고 고을 사또에게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기죄로 추노꾼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털터리가 된 김처사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시장하실 텐데. 자, 이것 조금 가져왔소이다. 아이고, 이렇게 매번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먼. 허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살아야 다른 방책도 생기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건 마님하고 모라나씨 갈아입을 옷이외다. 아이고 강수 영감, 참으로 고마운 분일세. 영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을까 싶구먼. 김처사 부인은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모라나 씨도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강노인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라나 씨는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산속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니 너무도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 슬퍼 마시오, 아씨. 얼마 뒤면 사또집 천득이가 일을 더는 못한다 하더이다. 해서 내가 그 대신 머슴살이를 하기로 하였소. 기회가 생기면 한 줄기 길이 보일 터이니 너무 근심 마시오. 고맙네. 그 말들은 이 한시름 놓이는구려. 자네가 그 위조문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누명을 벗을지 모르네. 처사나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소. 강노인은 괴로움에 지친 김처사 가족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은 울고 있는 모라나 씨를 개울가로 데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머루를 따주었지요. 아씨, 이 산머루가 곱게 잘 익었소. 자, 하나를 드셔보시오. 아씨는 강노인이 건네는 산머루를 받아 먹었습니다. 참으로 달고 향이 좋습니다. 산머루를 먹은 아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자 강노인은 가슴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렇지요. 이 근처에 산머루가 많은 이 마음 내킬 때마다 드시면 돼요. 강노인은 슬픔에 잠긴 아씨 마음을 돕고자 산머루도 따주고 들꽃도 꺾어 건네었습니다. 그러자 아씨의 기분이 점점 나아지는 듯했지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저희 모녀에게 영감 같은 분이 계시니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염려 마시오, 아씨. 내가 힘닿는 데까지 방책을 찾아보겠소. 자, 오늘도 글 공부하러 가볼까요? 강노인은 모라나 씨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위조문서를 찾으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강노인은 날마다 음식을 지고 산에 들어와 아씨에게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강노인은 보리쌀 한 가마니를 등에 지고 동굴로 들어왔지요. 아니, 영감, 그 무거운 보리쌀 한 가마니는 또 어찌 지고 온 것이오? 내일이면 내가 사또 집으로 들어가 머슴살이를 해야 하오. 그리하여 반년은 버티실 수 있도록 미리 가져온 것이지요. 아이고, 강수 영감.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꼬. 참으로 고마운 분일세. 내가 사또 집으로 들어가면 한동안 오기 어렵소. 그러니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고 지내시오. 사또는 영악하고 눈치 또한 빠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예, 처사나리 늙은 몸이나마 부디 해보겠소. 영감, 부디 몸성이 다녀오시었고 아무 탈 없이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지요, 아씨. 내 몸보다도 아씨 마음이 편해야 하니 염려는 접어두시오. 그리고 백리길을 걸어 사또 집으로 향했지요. 얼순아, 안에 사또나리 계시나? 강수 영감 왔소? 나리는 관아에 가셨지? 이리 따라와요. 마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지. 을순이는 강노인을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새로 일하게 된 강수 영감이 왔구먼요. 을순이 말에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또 부인 마님은 한참 젊었는데 꼭 기생같이 너무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노인도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그래, 어서 오게. 자네가 강수 영감이로구나. 그러하오이다, 마님. 그럼 울순이, 너는 천득이가 하던 일을 영감에게 알려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강수 영감은 날 따라오시더라고. 을순이는 강노인을 데리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이 방이 영감이 쓰실 방이요. 짐은 여기에 내려놓고 다시 따라오쇼. 강노인은 짐을 방에 내려놓고 을순이를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곳에 땅을 다져서 정자를 짓는 걸 맡으면 돼. 아니, 마당에 정자를 짓는단 말이오? 그려. 마님이 이 자리에 정자를 세우고 싶다 하셨지. 그러니 서둘러 기초부터 잡으시오. 을순이가 돌아가고 강노인은 땅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곡괭이로 돌을 고르고 흙을 고르게 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정자 털을 다지는 강노인에게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오셨소이까, 마님. 그래, 내가 어서 정자가 세워진 모습을 보고 싶으니 부지런히 해보게. 명받들겠소이다, 마님. 마님이 출타하는 것을 대문 밖까지 나가 확인한 강노인은 슬금슬금 안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요. 강수 영감, 거기서 뭘 하는 것이오? 을순이의 외침에 깜짝 놀란 강노인이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아, 소피가 급해. 잠시 볼일 좀 보려 했소. 아이고 이 영감, 어찌 안방문에다 대구 소피를 보려 하시오. 어서 변소 쪽으로 가서 해결하시오. 그려, 알았소이다. 강노인은 얼른 변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을순이한테 들킬 뻔했구먼. 10년 감수했네, 그려. 에휴. 강노인은 다시 변소관을 나와 정자를 지을 터를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아하니 마님은 자주 외출을 하는 것 같으니 을순이만 없으면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사또가 김처사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기에 땅 문서와 가짜 위조 문서도 사또 집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강노인은 안방으로 들어갈 틈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땅을 열심히 다지다 보니 강노인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일하기가 무척 불편하였지요. 그리하여 강노인은 우통을 벗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외출한 마님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아니 남사스럽게 왜 옷은 벗고 난리니? 오셨소이까 마님. 이 늙은 몸이 땀이 많아 일하는데 걸리적거려 잠시 벗었습니다.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내 놈은 무엇을 했길래 몸이 그리 조각을 깎아놓은 것처럼 멋있는 것이냐? 마님 눈에 그리 보입니까?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좀 특별해 보이긴 하는구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마님. 젊을 적에 택견을 조금 익혔습니다. 그 덕에 몸이 이렇게 굳어진 듯합지요. 아니 네가 택견을 배웠단 말이냐? 그러합니다, 마님. 머슴 주제의 택견은 또 어떻게 익힌 것이냐? 혹시 내게 허풍 떠는 것 아니냐? 허풍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택견 걸음 한 토막 보여드릴 수도 있습지요. 아니다. 네가 달리 보여서 물어본 것뿐이다. 강노인은 마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라 여겨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았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 정자 짓는 일 말고도 할 줄 아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시오. 아니 또 무슨 일을 잘한단 말이냐? 낮일 뿐 아니라 밤에 하는 일도 능한 몸이 없지요. 아니 밤일이라니? 지금 내게 들이대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늙은 제가 어찌 그런 외람된 뜻을 품겠습니까? 말하자면 밤중이라도 부르시면 심부름이든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더냐. 헌데 내 놈이 밤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대놓고 말한단 말이냐. 마님도 한번 겪어보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강노인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종놈이 감히 부인에게 대놓고 밤일을 입에 올렸으니 기분이 나빠야 할 터인데 웬일인지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수염이 희끗희끗한 강노인이 말했던 밤일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늙은이를 보았나. 어디 감히 종놈 주제의 사또 부인인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다니. 하지만 마님은 사또와의 잠자리가 늘 시원치 않았던 터라 백발이 성성한 강노인이 말한 그 한마디를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으되 택견으로 단련된 강노인의 다부진 몸과 다부진 어깨가 웬일인지 마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강노인이 마당에서 일할 때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강노인을 훔쳐보곤 하였습니다. 곡괭이를 들어 올리는 탄탄한 팔과 반짝이는 흰 수염이 마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 종놈이 어찌 저리 사람 마음을 흔들 수가 있단 말이냐. 마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마음이 한없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강노인은 씻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사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사또가 열심히 밤일을 하다 말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어디가 아픈 것이요? 오늘은 왜 이리 목석 같은 것이요? 마님은 사또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땀에 젖은 흰 수염의 강노인이 곡괭이를 드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가 아무리 애써도 마님은 전혀 감흥이 없었지요.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것이요? 새로 들어온 종놈이 속을 썩이는 것이요? 그 늙은 놈이 들어온 뒤로 부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소. 불편하면 내쫓아 버리겠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또. 새로 들어온 강수 영감은 보기보다 일을 참 잘하더이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강노인을 두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요. 어느 순간 수염이 희끗한 늙은 강노인이 마님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사또가 나가고 마님은 외출하느라 정자 털을 다지는 강노인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마님?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내가 외출하는 것까지 꼬치꼬치 묻는단 말이냐. 마님을 모시는 몸이니 행차가 어디로 향하시는지 궁금한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아니 내 놈이 내게 관심을 갖는다니.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니냐.
허허, 마님과 이 늙은이가 한 지붕 아래 사는 한 식구이니 서로 살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강노인의 말을 들으며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알쏭달쏭했습니다. 늙은 종이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혀야 했죠. 헌데 그 목소리에 담긴 자상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는 종이여 뭐여. 어찌 사또 부인인 나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것이냐. 강수 영감이 설마 나를 마음에 품은 것은 아닐까? 머슴이 들이대니 기분이 나빠야 마땅한데 마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 시절에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설렘이 가슴 한가운데 꿈틀거렸지요. 아니 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 것이야. 친한 친구인 청주댁 마님을 만난 마님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자꾸만 강노인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아니다. 네게 말해 무엇하겠니? 아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마님은 친구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강노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야. 아주 당돌한 늙은 영감이구나 그려. 어떻게 늙은 머슴이 사또 부인을 꼬시려 들 수가 있단 말인가. 참 별일이네 그려. 예, 그 영감 상판 생김새가 어떻기에 네 마음이 흔들린 것이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마님은 친구의 닥달을 이기지 못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자 자리를 다지고 있어야 할 강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을순아, 집에 있느냐? 마님이 부르자 을순이가 빨래하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강수 영감은 어딜 갔느냐? 그러게요. 좀 전까지 일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혹시 변소간에 간 건 아닐지요? 마님이 을순이를 붙잡고 묻고 있는 사이 강노인이 안채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안채 뒤에서 나오는 것이냐? 소인 정자 털을 다지고 있었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훌쩍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쫓아갔더니 이놈이 안채 뒤로 도망을 가더이다. 그러면 잡았느냐? 워낙 작고 빠른 놈이라 잡지는 못했습지요. 사실 강노인은 안방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가 가짜 문서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온 뒤 쥐를 쫓았다고 둘러댄 것이었지요. 얘가 그 강수 영감이란 사람이냐? 그래, 맞다. 호호, 늙었어도 참 어엿하게 생겼구나. 저 우람한 어깨 좀 보아라. 예, 너 그 영감을 며칠만 나한테 데려다 줄 수 없겠니? 아주 기둥뿌리를 들었다 놓겠구나. 호호. 친구의 말에 마님은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주댁이 무슨 뜻으로 강노인을 데려가려 하는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강노인을 친구에게 보내기가 더욱 싫었습니다. 허나 친한 벗이다 보니 단호하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눈치 빠른 강노인이 슬쩍 나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친구분의 뜻은 고맙사오나 소인의 눈이 그리 흐리지 않소이다. 아니, 취향이 아니라니? 늙은 머슴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머슴이라도 보는 눈은 있지 않겠습니까? 강노인의 말에 청주댁 얼굴이 올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니, 영감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쓰겠느냐. 보자 하니 이 늙은 머슴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 놈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 입으로 호되게 혼내주었을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청주댁 마님은 씩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마님도 사실 소인이 그 댁으로 가는 것이 싫으셨지요? 싫고 좋고가 어디 있겠니? 어서 정자나 차릴 털을 다지거라. 마님은 속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지요. 아니, 저 영감은 머슴답지도 않게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른 것이냐. 혹여 내 마음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겠지?
그 후로도 마님은 정자터에서 땀 흘리는 강노인을 안방 문틈으로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들르던 친구 집에도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혹여 청주대기 강노인을 다시 달라고 할까 가슴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강노인 생각에 마님의 마음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이 청주댁을 찾아가려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강노인이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정자 털을 다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흰 수염과 택견으로 다져진 근육이 마님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했지요. 어디 다녀오십니까, 마님? 그래. 잠시 들를 때가 있단다. 마님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강노인은 다시 안채 뒤로 향했습니다. 헌데 강노인의 조각 같은 몸을 봐버린 마님의 마음이 금방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청주댁을 만나면 또 강노인을 달라고 할까봐 마님은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정자를 짓던 강노인이 보이질 않았지요. 하여 마님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의 조각 같은 몸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한편 강노인은 을순이가 부엌에서 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순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뒷문 쪽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뒷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불사 이게 뭔 일이랍니까? 누워있는 마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마님이 출타한 줄만 알았던 강노인은 속으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애써 태어난 척을 하였지요. 그리고 침착하게 누워있는 마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아니 강수 영감. 어쩌려는 것이야. 마님, 요새 마님 생각으로 밤잠을 못 자고 있소이다. 아니 왜 내 생각에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이냐. 그야, 마님을 연모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소이까. 그렇다고 벌건대 낮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말이다. 마님, 제가 마님을 깊이 사모하고 있소이다. 아이고 강수 영감. 정신 좀 차리시게. 사또께서 알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마님을 사랑하다 죽으면 그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강노인의 강렬한 고백에 마님은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강노인의 품에 안겼지요. 강노인의 손길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도 마님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단단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황홀경이었답니다. 강노인이 나가고 마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지요. 이제야 내가 무엇을 잃고 살았는지 알 것 같구나. 저 영감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어. 참으로 괴이한 사람이야. 마님은 얼굴에 홍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굳센 몸과 묵직한 기운이 마님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강수 영감을 한 사람의 사내로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정자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수 영감. 이것 좀 마셔보게. 아니, 이게 다 뭡니까, 마님? 읍내 약방에서 지어온 홍삼탕이네. 이런 것을 어찌 소인에게 주십니까? 그리 수고를 했는데 몸도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 강노인은 공손하게 약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이어갔지요. 마님은 한참 동안 강노인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일이 어렵게 되었구먼. 마님이 이리도 집안을 떠나지 않으니 안방에 들어갈 틈이 없지 않느냐. 마님이 출타해야만 뒷문으로 들어가 가짜 위조 문서를 찾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마님의 마음이 강노인에게 기울어지자
종일토록 집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되면 문서를 찾는 날이 오긴 오는 건지 어디 좋은 꾀가 없을까? 강노인은 고심 끝에 밤이 되어 마님의 친구 청주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지난번 일이 마음에 걸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내 놈이 저지른 실례를 알기나 하느냐? 그날 일로 내가 며칠을 편히 자지도 못했느니라. 송구합니다. 사실은 마님이 제 취향이 아니란 말, 그날은 할 수 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청주댁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헛소리하는 것은 아니겠지? 진심이 올시다. 마님처럼 고운 분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청주댁의 마음이 단번에 풀렸습니다. 하여 청주댁은 강노인의 손을 살포시 잡아 끌어 안쪽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냉큼 따라오거라. 청주댁은 강노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촛불만 흔들리는 사이 청주댁은 강노인의 겉옷고름을 살며시 풀어보았습니다. 아이고야, 이 늙은이 몸뚱이가 어찌 이리 조각처럼 굳세단 말이냐.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강노인의 근골을 본 청주댁은 순간 얼굴이 상기되며 숨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말로 다 담기 어려운 기운이 조용히 오고 갔지요. 청주댁의 뺨은 붉게 물들고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기운이 있어야 사내라 하지. 청주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가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노인이 말했지요. 그런데 마님, 소인이 한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염려? 늙은 몸으로 뭘 또 걱정한단 말이냐? 요사이 저희 마님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또나리가 나가고 나면 마님께서 소인을 향해 묘한 눈길을 보내시옵니다. 허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부터 올라간다더니 네 마님이 딱 그렇구나. 청주댁은 말끝을 길게 느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이제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뺏길 리가 있나. 내일부터 내가 직접 내 마님을 데리고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송구합니다, 마님. 진정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또가 나가자마자 청주댁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청주댁은 아무 설명도 없이 마님의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마님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가고 있었지요. 그 틈을 이용해 강노인은 안채 뒤편으로 재빨리 돌아와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강수 영감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강노인은 깜짝 놀라 얼어선 채 손을 허둥댔습니다. 서둘다 보니 평소처럼 을순이의 움직임을 살피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소피가 마려우면 내가 자꾸 이리 오게 되는구먼. 영감님, 여긴 안채 뒷문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요. 마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냐? 내가 깜빡했구먼. 그럼 가보겠네. 한참 후에야 을순이를 따돌린 강노인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괴짝 속에서 문서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위조된 가짜 문서들이 차고 넘쳤지요. 사또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김처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잡아 수십 명은 되었지요.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보니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었지요. 강노인은 얼른 위조된 가짜 문서를 몽땅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 싸들고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 김처사가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위조된 가짜 문서를 찾아왔소이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어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김처사는 강노인이 가져온 문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처사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관아의 부정이 이리도 많았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로다. 강수 영감, 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부인과 모란이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 강수 영감과 얼른 다녀오마. 아이고 강수 영감, 영감이 우리를 살렸구나. 참으로 고맙네. 별 말씀이요, 마님.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외다. 모라나 씨,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얼른 다녀오겠소이다. 예, 영감. 부디 조심히 다녀오셔요. 강노인은 김처사와 함께 사원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원부 감찰을 만났지요. 아니, 김처사 혼자서 이 증자들을 모두 찾아온 것이요. 제가 아니라 이 강수 영감이 찾아낸 것입니다. 내 지금까지 관리들을 수없이 감찰해 보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은 처음 본다오. 이 정도면 평생 옥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이외다. 여봐라, 어서 채비를 갖추거라. 대물을 잡으러 갈 것이다. 사원부 감찰은 사원부 관병들을 이끌고 곧바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추포하였지요. 그런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문서에도 없는 새로운 혐의들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처사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동굴에서 숨어 지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강수 영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나. 참으로 고맙네. 나으리, 과분한 말씀이시오. 소인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외다. 그래도 마음이 고마우니 혹 소망이 있으면 말해보게. 강노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답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어 바랄 것이 없소이다. 그저 모라나 씨와 나리 일가가 평안해지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자 모라나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강수 영감을 지아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김처사 부부는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노인도 깜짝 놀랐지요. 나이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영감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은인이셔요. 저는 강수 영감만큼 듬직하고 훌륭한 사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라나 씨의 얼굴은 발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래도 그 결심이 참으로 확고해 보였답니다. 영감, 그대는 어찌 생각하나? 허나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소이다. 아씨, 그건 아니 될 말씀이오. 이 몸은 환갑이 넘은 노인이고 아씨는 앞날이 창창한데 어찌 가당키나 하겠소이까. 모라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쉬움 담긴 눈으로 강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영감님 뜻이 그러하시니 더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셔요. 그 말에 강노인도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며칠 뒤 강노인은 사또 부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꼈던 마님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소. 아니다. 내 덕에 나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풀려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도 사또에게 인질처럼 붙잡혀 있었단다. 우리 집 재산을 몽땅 빼앗아가고 나까지 억지로 첩으로 데려갔다. 그 바람에 아버님은 병이 나서 누워 계시고 집안도 다 망가져 버렸지. 저런, 사또가 마님께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렇다. 네 덕에 나도 자유가 되었고 빼앗긴 재산도 찾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그리 되었다니 다행이오. 강수 영감, 이제 나도 속박이 풀렸으니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너와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마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강노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마님을 사랑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위조 문서를 찾기 위해 다가갔던 터였지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강노인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강수 영감, 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망설이는 것이냐? 마님, 소인은 그저 나이 많은 촌부일 뿐이라 그 마음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요. 그러면 그날 내게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느냐? 그렇소. 마님을 마음에 품은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일이요. 마님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노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의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은 울고 있는 마님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 이제 소인도 더 숨길 것이 없소. 마님이 원하신다면 소인은 함께 살아보고 싶소. 그리하여 강노인은 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감동한 마님은 강노인의 품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대한 혼례는 없었습니다. 강노인과 마님은 말 한마리와 집 몇 보퉁이만 꾸려 먼 마을로 조용히 떠났습니다. 영감, 이제부터 우리 둘이 이곳에서 새 살림을 살아보자. 그러지요, 마님. 늦게라도 이런 인연이 닿았으니 소인도 남은 생을 바쳐 잘 모시겠소. 두 사람은 남의 눈 피하고 북적임도 피하여 작은 초가 한 칸을 구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하오. 이리와 앉거라. 단이가 일궈낸 인연 아니더냐. 이제는 마님을 내 사람이라 불러도 되겠소. 그러해라. 이제부터 내가 바로 네 아내다. 부인, 이 늙은 몸이지만 남은 생은 다 바쳐 정성을 다하겠소. 그날 밤 강노인의 무시무시한 실력이 또다시 발휘되었습니다. 마님은 눈까지 까디집고 아주 죽어나고 말았지요. 다음 날이 밝자 마님은 가까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즐거운 나날이 이어지고 강노인과 마님 사이엔 어느덧 아들딸이 5이나 생겼지요. 집안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둘은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강노인과 마님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